네, 네, 롱 컨텍스트 오브 LLM이란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제 늘려는 반이고요. 네, 요, 롱 컨텍스트 능력 얻기 위해 머지킷을 사용했지만, 머지킷의 내용은 좀 적고, 전반적인 이 롱 능력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시작한 거는, 여기 메이웰 님이 요런 한창 머지킷 시작할 때, 요런 롱 컨텍스트도 이런 머지로 이 능력 발현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 부분에서 저는 보자마자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요거를 시작을 했어요. 뭐 저번 LLM 스터디에서 나왔던 머지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하면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베이스 모델이 있고 두 개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베이스에서 튜닝된 두 개의 모델이 있는 상황이고 위에 거는 컨티뉴어스 프리 트레이닝이 됐거나 아니면 인스트럭션 튜닝이 됐거나 그 아래쪽은 이제 롱 컨텍스트 능력이 있을 때 뭐 요 두 개를 잘 머지하면 둘 다 가진 롱 컨텍스트도 있는 그런 모델이 얻을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머지 내용이었고요. 요거를 해보기 위해서 베이스는 메타라마로 잡았었고 이제 한국어 모델로 컨티뉴어스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일단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부모 노드가 같은 베이스랑 부모 노드가 베이스인 롱 컨텍스트 모델을 찾아보려고 했고 그래서 이 모델의 경우에는 제가 좀 고려를 했던 거는 그 헤이스택이라고 해서 일단 이 능력이 있는 모델을 먼저 찾았고요. 이 헤이스택은 긴 컨텍스트 내부에 뭐 비밀번호는 356이야 이런 말을 숨겨놓고 이게 뭐 처음 위치 끝 위치까지 다 하나씩 숨겨놓은 다음에 다 찾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 건데 이게 잘 되는 모델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긴 컨텍스트에 대한 벤치마크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이 좋은 애들 그리고 길게 늘렸더라도 기존 벤치마크 성능은 어느 정도 유지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잘하는 모델들을 찾았었고 그래서 롱 컨텍스트를 늘린 모델은 많았는데 요게 좀 평가가 된 모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만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 두 모델 중에서 요 벤치마크 성능을 봤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았던 위쪽 네임스페이스 PT라는 계정의 저 80K 큐로라로 학습한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요걸 그래서 롱 컨텍스트로 정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논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 모델을 만들면서 만든 제작자들이 같이 논문도 편찬했어요. 그래서 라마 3의 컨텍스트 길이를 10배 늘리겠다라는 논문 제목이고 간단하게는 엄청 긴 컨텍스트에 퀘스천이랑 앤서 주고 학습하고 그리고 여러 컨텍스트를 봐야 하는 긴 컨텍스트들에서 질문해가지고 여러 컨텍스트를 참조해야만 답을 하는 이런 데이터도 하고 그리고 엄청 긴 자서전 같은 걸 요약해라 이런 문제들을 GPT-4로 만들어가지고 필요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QKV 그리고 O 말고도 저 인베딩까지도 학습을 한 이런 간단한 논문이고요. 논문도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을 얻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머지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요건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 위에다가 양쪽 한국어 모델이랑 롱 컨텍스트 모델을 이렇게 그냥 머지한 거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저희 물결 표시는 당연히 베이스 모델이 근간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혹시나 요걸 헷갈려 하실까 봐 제가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지를 하기를 제가 원했는데 요걸 기존이랑 잘 생각해 보면 요 머지를 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뇌랑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뇌를 합쳐서 둘 다 잘하게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델들 컨피그를 보면 이 로프 세탁 값이라는 게 좀 달라요. 한국어 모델이랑 기본 베이스 모델은 같은데 80K 모델은 좀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네모네모를 합치는 게 아니라 네모세모를 합치는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랑 수학 잘하는 원숭이를 합치는 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프트 네. 네?
어지 방법을 이제 비율을 내게 경우도 아, 그냥 뭐 레이어 1은 한국어 레이어에 영향을 많이 받고 뭐 이런 느낌을 간략하게 표현한 거였습니다. 네. 네 개가 특별히 뭔 의미가 있던 건 아니고. 아,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실험 되겠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머지를 한다는 거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것뿐이고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네. 레이어 네. 그냥 레이어 이게 아, 레이어 네. 이라고 아, 네네, 맞습니다. N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그래서 이게 세타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좀 그 무언가를 인식할 때 그걸 보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프 세타가 다르면 좀 이게 보는 방법이 좀 다른 거다. 이 좀 제가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프 세타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로프 세타가 뭐길래 이 무언가를 인식할 때 다르게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 그래서 머지 얘기를 잠깐 뒤로 해주자면 일단은 이 로프세타는 로포머 이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 트랜스포머 줄여서 나온 이 로포머고 여기에서부터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포지션 임베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아 이거 입니다가 3번에 있어야 됩니다. 3번 아래. 엑스에이야 그 네 그렇구나. 그건 아니죠. 그 어쨌든 워드 임베딩에다가 포지션을 네, 그래서 워드 임베딩에 순서를 좀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죠. 포지션 임베딩이. 그래서 이게 기존에 처음 나왔을 때는 제한됐을 때는 워드 임베딩이 그대로 더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요즘에는 어텐션 계산할 때 각각의 쿼리키 밸류에다가 각각 이 포지션을 더해주는 흐름이고요. 어,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댓글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어, 이거 포지션 임베딩 항상 토큰 임베딩만 붙는 거 아닌가? 매 레이어마다 붙었었나? 이런 질문 당연히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무조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관해서 제가 논문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요런 실험이 비슷한 실험 결과가 많아요. 이거를 QKV로 보냈을 때 좀 더 성능이 좋더라. 얘네가 좀 더 위치 정보를 잘 학습하는 것 같고 토큰 간의 관계를 좀 더 잘 학습하는 것 같더라. 이런 그냥 실험적인 결과들이 많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워드 임베딩이 초반 앞단에만 붙는 것보다는 매번 어텐션 할 때마다 들어가면 이게 역전파 할 때나 이런 것처럼 좀 더 학습이 잘 된다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긴 시퀀스가 있을 때도 그런 게 더 위치 정보가 계속 주입되면서 긴 시퀀스를 더 잘 유리하게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이 있어서 요즘은 어텐션에 포지션 임베딩이 더해지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완전 기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절대 포지션 임베딩이 있었죠. 아, 제가 이거 PPT 파일을 다운받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잘 봐주세요. 그런데 이거 단점이 이 아시겠죠 같이 좀 학습되지 않은 토큰 위치가 등장하면 못하는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3번 토큰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2번 간의 토큰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바로 상대 위치 임베딩 릴러티브가 나온 거고 얘는 이제 기준이 되는 랭체인을 기준으로 대세는이랑 입니다를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식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늘어난 길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되고 당연히 주변 토큰과의 관계도 좀 더 자기 자리에서 인식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완벽히 이해 못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해서 생각한 답안이 있긴 해요. 근데 정확히 이게 무슨 바쁘 밑에 바쁘다.
자문자가. 아, 보긴 했습니다. 아까 이게 웹소스 포지션 있는 플랫포머 맨 처음 운영하고 보면 사인하고 오프사인 죽이는 게 결국 죽이니까 웹소스 포지션 인베딩도 결국에는 상대적 인베딩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되게 유사해 보였거든요. 보통도 결국은 그 사인 코사인으로 구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사해 보여서 이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어텐션 계산할 단계에서 보면 계산을 해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절대값의 텀이 존재해요. 아, 네, 거기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네, 포지션, 그러니까 센터만큼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각도가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차이하고 4번하고 5번 차이가 네,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 네. 예, 이게 주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네.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얘는 레솔루트는 그러니까 아무리 주기적인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절대 문제가 네. 저는 좀 비유적으로 해석적으로 이해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절대 포지션 인베딩도 주기 함수다 보니까 그런 상대 위치 인베딩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저도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도 이거를, 그거를 이거를 간접적으로 주고 있고요. 절대 위치 인베딩은 상대 인베딩은 직접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게 상대 위치 인베딩은 매 어텐션 계산할 때마다 그 쿼리의 기준으로 매번 상대 인베딩이 다르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직접 전해주는데 절대 포지션 인베딩을 할 때는 이거를 모델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다 보니까 주기함수였네.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뭐 할 수는 있으나 좀 영향이 덜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뭐 근데 어쨌든 요거는 단점이 이제 주기함수다 보니까 같은 주기에서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뭐 513번째 토큰에서는 주기가 같아서 포지션 매칭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그 매핑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쿼리를 기준으로 키밸류의 포지션 인베딩이 들어가는 방법이 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요런 계산량이 좀 증가하고 결국 좀 쿼드라틱한 복잡도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메모리적으로나 계산량적으로나 n제곱의 복잡도를 가지고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텐션에 이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 뒤로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게 이제 약간 짚고 넘어가 보자면 약간 다른 게 저기 에코르트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텐션 계산 자체가 시뮬레이티의 탑으로 계산돼서 그렇고 그래서 리니어 어텐션 뭐 이런 논문을 하면 시뮬레이티의 합이 아니고 그냥 시무이드나 이거 문제로 펜션을 합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논문에서 제가 이해한 거는 그 저게 이 앱솔루트 포지션 인베딩이나 릴레티브 포지션 인베딩에 국한된 거는 아니죠. 이런 문제가 n제곱의 문제. 그냥 저건 어텐션 계산 방식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 네, 뭐 100% 그것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랑 다른 섹션 연산이 n제곱의 연산인 거는 여기에 문제는 매번 할 때마다 그 상대적인 위치 인베딩을 봐야 되니까 포함이 하나 입장에서 키를 볼때
더 포지셔닝 인덱이 더 들어가서 맞아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네. 인제곱이랑 인베딩 방식이랑 상관이 아니요, 쿼리 0번째에서는 어, 그 키밸류가 사실 동일한 값으로 들어오는데 포지셔널 인베딩 값이 여기에 각각 더해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재사용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0번째 쿼리만을 위한 키밸류들의 포지셔널 인베딩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n제곱으로 결국 다 한 번씩 찍어봐야 된다라는 의미. n만큼 쿼리를 n만큼 보면서 키밸류도 각각 이 쿼리에 커스터마이즈 된 키밸류를 n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n 그 n배로 가 그러니까 EN은 만약 밸류가 아니 그 키 값이 고정돼 있다면 n만큼 들을 게 n 제곱만큼 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재사용할 수 있으면 n만 써도 괜찮은데 원래 그러니까 펄이랑 키밸류랑 P랑 밸류의 합친 어떤 맵에다가 펄이에 대한 뭐가 연산해가지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매번 펄이에 대한 포지션 인덱 그러니까 맵을 만들어 맞아요. 꺼낼 수 있고 그럼 얘에 대한 맵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산량이 늘어난다. 네네 맞아요. 그만큼 또 테이블도 갖고 있어야 돼서 메모리적으로도 n제곱이 필요하고요. 이거 아마 갈 길이 멀어서 여기서 끊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관은 없는데, 네, 그건 역시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제로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따로 빼고 갈 길이 멀것 같아가지고, 그다지 지금 내용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포인트는 아닌 것 궁금하네요.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같아요. 어, 네. 그 어쨌든 상대 위치 인베딩을 썼을 때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로터리 방식을 썼을 때는 요 포지션 인베딩을 더해주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벡터를 회전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포지션마다 정해 부여받은 각도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만큼 돌아, 두 번째 이만큼 돌아 이런 부여받은 각도가 있고 그래서 워드 인베딩을 좀 의미를 회전하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2차원 평면에서의 회전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아래는 그런 식이 지금 여기 보이는 건데 컬이랑 키에 대해서 입력 워드 인베딩 더해진 다음에 이렇게 변환되는 요 그림이고요. 사실 근데 모델의 차원이 2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 1000차원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반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 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2차원씩 끊어서 했습니다. 1000차원이 넘는데 제가 6차원으로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일단 2차원씩 끊어버려요. 그리고 3, 4부터 이 첫 번째 행렬에다가 첫 번째 행렬을 가지고 회전 변환을 하고요. 두 번째 5, 6을 가지고 이 두 번째 변환식 행렬로 회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차원을 두 개씩 끊어서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 뭐 3, 4, 5, 6, 7, 8이 뭐 5, 2, 19, 10으로 바뀌게 되는 이게 각각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은 행렬식이 적용이 안 되고 여기서 볼 거는 이 아래에 있는 이 제너럴 폼에서 이 세타를 어떻게 정의했냐라는 건데 보시면 차원을 두 개씩 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모델의 차원이 1000개면 500개, 500번의 이터레이션만 돌면 되고요. 어, 그래서 d 마이너스 아니 2분의 2 t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세타를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 포지션마다 그 각도가 조금 다르게 적용돼요. 뭐 모두 다 30도 돌아 이게 아니라 1, 2번 차원은 조금 돌고 뭐 3, 4번은 좀 다르게 돌고 이렇게 정해놨고요. 이 i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요 로프를 제안하면서 무엇을 제안했냐면 그 롱텀 디케이가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토큰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서로 토큰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그 우리가 원이 하나 있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이 반지름 만한 길이까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얘는 빠르게 돌고 얘는 느리게 도는 느낌이 나잖아요. 요게 요거랑 똑같은 건데요. 이 앞쪽 차원일수록 빠르게 돌도록 했고요. 뒤쪽 차원일수록 느리게 돌도록 했어요. 그 뜻이 이제 이 i고요. 이 식을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한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인데 이 x i항인데 x항이 음의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돼 있고 결국에는 인덱스가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그 값이 어 점점 작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초반 인덱스는 값이 높고 후반 인덱스는 값이 낮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헷갈리지 않게 어 그 네. 뒤에 있는 토큰일수록 더 값이 작게끔 적용되도록 값을 했다는 말이죠. 했다는 값을 했죠. 어,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세타가 작을수록 그 주기함수의 그 진동수가 빨라집니다. 이 말은 요게 빨리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0에서 시작했을 때 다시 빨리 0으로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앞쪽 인덱스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뒤쪽은 낮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쉬운데 제가 지금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겁은 안 먹으셔도 되고 잘 생각해 보면 주기가 빠를수록 0에서 1로 인덱스가 옮겨갈 때 값이 급격하게 변해. 왜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오밀조밀 돼 있다 보니까 이 급격하게 변해. 근데 반면에 이 진동수가 낮아진다. 주기가 오래 커지면 내가 값이 조금 변해도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를 노렸냐면 초반 차원에서는 가까이 있는 여기는 변화율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토큰은 변화율이 높아야 관계를 파악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후반 인덱스는 요거 주파수를 낮춰서 변화율에 둔하게 반응하게끔 했고 이 말은 즉 내가 저 멀리 있는 애가 있더라도 그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게 로터리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 질문 한번 받을게요.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적값이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0번째 토큰이랑 10,000번째 토큰이랑 어느 정도 그 관계성을 파악하려면 이 세타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가까운 토큰은 잘 구별하려면 이 세타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 장치를 이 행렬 앞뒤로 다 장착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이해를 못 하신 분은 두 개씩 다른다 헷갈리는데 네, 그리고 하고자 하는 거 같고 포지션을 인베딩을 넣은 거고 네, 그러면 그에 어떤 특정 T에 대한 인베딩 스페이스가 뭐 피드미엔저는 1000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첫 번째 미치 자르니까 맞아요. 그걸 자르고 네, 그걸 자르고 요거는 인베딩을 더해주는 게 아니고 인베딩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뭐 x가 n이 어떤 문장을 넣었을 때 첫 번째 포트 t인데 디멘전이 1024인데 1024에 첫 번째 여기 네, 그룹, 있는 거랑 네, 여기 있는 거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내적 값이 작아지니까 그걸 위해 저런 수식이 되는 거고
조금 핀트가 다른데 그 워드 임 그러니까 토큰 문장 n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입력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n개의 토큰이 10,000개가 돼 버리면 첫 번째 토큰이랑 10,000번째 토큰이랑 실제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성을 포착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워드 임베딩에다가 포지셔널 임베딩을 넣어 놓을 때 장난을 쳐버린 겁니다. 너 첫 번째, 두 번째 앞쪽 초반 인덱스로 올수록 너는 가까운 특징을 잘 포착해야 돼. 라고 장난을 친 거고 후반 차원으로 갈수록 이건 어떤 토큰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토큰 1000차원의 후반 차원으로 갈수록 너는 멀리 있는 토큰과도 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행렬식을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 두 워드 임베딩이 내적을 했을 때 초반 차원끼리는 굉장히 멀어질 수 있어요. 이 두 토큰이 거리가 멀다 하면. 근데 후반 차원은 이 내적 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포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토큰 안에서 일어나는 토큰 한 그렇죠. 안에서 포지셔널 임베딩은 하나의 토큰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웃풋의 차원은 가까이 있는 걸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보시면 회전시키는 게 토큰 임베딩을 회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WQK를 아,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커리 벡터를 회전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요 설명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토큰 임베딩이 아니고 토큰 임베딩 차원이 아니고 커리 임베딩 쪽으로 지금 간 거예요. 아, 맵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허리 인베딩을 활용시켜. 예, 허리 임베딩을 했는데 이 앞쪽 차원은 팍 돌리고 뒤쪽 차원은 좀 천천히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요 아이디어는 그 그냥 트랜스포머에서 나왔어요. 트랜스포머의 맨 처음에 우리 임베딩 더하는 거 보면은 딱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저주파, 아니 고주파. 그래서 맨 마지막 토큰은 이 전체 그 토큰 그 윈도우 랭스 안에서 한 번만 이렇게 딱 변화하고 한 줄이 되도록 그냥 그렇게 세팅해가지고 포지션 인벤트를 절대값으로 만들었고 그냥 그걸 더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마 트랜스포머스 그랬으니까 얘도 이런 주파 성분을 생각이 한 거겠죠? 아마도. 허리 벡터를 회전시키는 거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저기로 보면은 허리하고 키를 분계를 회전시키잖아요. 똑같은 방식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내적을 하면 매직 일어납니다. 계산에 있어. 그거를 이제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요? 내적값을 잡아주면 어떻게 스코어가 낮아지니까 그런 혹시 유의미한 아, 요게 이제 내적을 딱 하고 나면 이게 사인 코사인으로 계산해서 되게 같은 얘기인데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논문에 보면은 스포니셜 아이데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거는 두 개 내적을 딱 하면은 절대값 곱하기 익스포지션 i 세타 n 마이너스 n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돼요. 그건 그냥 계산돼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딱그 내적을 했을 때 딱 절대값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회전을 하는 시키는 거예요. 커리 벡터랑 키 벡터가 회전하는 건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 이해할 때는 그냥 워드 임베딩이 회전한다고 해도 무방해요. 아, 그러니까 이해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엄청 고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커리 벡터가 있는데 앞부분을 이렇게 손상을 시키면 가까이 있는 거에 대한 그렇죠. 능력이 떨어지겠죠. 손상이 되는 그렇죠. 뒷부분을 손상을 시키면 멀리 있는 거를 잘 인지하던 게 까먹게 된다. 그렇죠. 진짜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벡터가 이렇게 있고 0번째는 가까운 정보에 대한 그렇죠. 텐션이 많이 음. 축이 되겠죠. 그렇군요. 맵을 돌리는 거를 똑같군요. 그거를 이제 의도하고 만들었고 잘 돌아가니까 됐겠죠. 네. 뭐 저희 지금 우리 이런 지금 논문도 보면 그렇게 의도하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근거는 뭐, 뭐 딱히 서진 근거가 논쟁 맞아요. 요건 그냥 좀 해석적으로 했을 때 제일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진짜? 그게 맞아라고 해버리면 안 되고. 맞아요. 그런 방에, 네. 네, 그런 방에 커리 벡터를 회전시킨다는 게 큰 단위가 아니. 아니 토큰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한 토큰이 1000차원의 커리 벡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1000차원을 2차원씩 잘라서 다 회전시키는. 그러면 방금 설명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왜 같아요. 토큰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토큰을 회전시킨다 생각하면 토큰을 어디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토큰을 어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커리 벡터, 키 벡터로 회전시키는 거는 결국 상대적 거리를 떨어뜨린 이 토큰과의 어텐션을 계산하려고 결국은 스칼라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앞쪽은 그 스칼라가 어쨌든 결국 다 찍거든요. 그래서 앞쪽 몇 개는 가까운 거에 대한 어텐션이 이렇게 변하는 거고 뒤쪽은 멀리 떨어진 거에 어텐션이 이렇게 변하는 효과. 그래서 그걸 더한 어텐션에다가 뭐 밸류 벡터 곱하고 거기에다가 뭐 MLP 피톤 뉴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텐션 계산하는데 생각해야지. 피톤 벡터가 틀려버리면 그럼 뭔가 좀 스폰 벡터가 지금 어느 스페이스로 지금 날아가 버린 거지? 라고 생각했어. 그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봤는데 갑자기 떠오르는데 저기 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쪽 있잖아요. 위에 선형대설하고 있어요. 맞아요. 회전 행렬이에요. 네. 그거 맞습니다. 갑자기 저 폼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 뒤에가 계속 이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뭔가 안 잡히는 게 있으면 빨리 물어보고 해야 돼요. 아니면 뒤에 시간들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수렴도 더 잘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고, 되게 멍청한 네, 기가 훨씬 그러게요. 짝수만. 아니 근데 저기는 홀수를 선택하는 거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계산 그 과정상 그래서 그런 이유를 줍니다. 갑자기 그래서 뒤쪽 차원의 주파수를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이 롱텀 디케이를 완화시켰다라고 요 롱프의 의의가 있고요. 뭐, 그런 멍청한 거 네, 앞에 가주시면 돼. 사인이랑 코사인 안에 있는 M 세트 있잖아요. 네, 그게 2파이 너무 그렇죠. 왜냐하면 주파수가 빠를수록 회전을 계속 해버리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시그널의 공간이 약해지니까. 시그널의 강도. 그러니까 먼 토큰을 잘 잡지 못하고 가까운 토큰을 잘 잡게 됩니다. 주파수가 빠르면. 이거 근데 아까 세타를 이용할 때 저걸로 나눈다. 저거를 곱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세타가 이제 넣으면 돼요. i에다가 2를 넣으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쪽 지분. 그러면은 여기가 1이 되는 거잖아요. 1이 되니까 되게 큰 값이고 여기다 i에다가 1의 d 넣어보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분의 2예요. 아이가 있네. 그러면 세타는 절대 이파이가 그쵸? 그리고 m이 포지션이 n이 포지션의 차이가 아니라 n이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n이 막 4K, 128K 되면은 몇 번을 도는 거죠. 사실은 m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면은 결국에 QK 엔더 프로덕트 하면은 상대적 차이가 된다라는 매직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이제 롱토큰 2탄에서 기빈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이 정도는 그래요. 하긴 해봐야죠. 그, 그래서 오른쪽 그림부터 보면 뭐 요 제가 한 얘기를 정리하는 그림판입니다. 두 개씩 뽑아서 회전시켜서 다시 넣고 이런 과정을 포지션별로 2분의 D까지 반복하는 거고 왼쪽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QKV에 요즘은 포지션 임베딩을 다 안 더하고요. V는 좀 빼버리는 추세예요.
근데 이거는 몇 개 논문이 있는데 그 K에 넣든 V에 넣든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논문도 있고요. 근데 QK, V를 다 포지션을 넣는 것보다는 QK를만을 넣는 게 성능이 유지되거나 향상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해석을 해보자면 그 포지션을 안 줌으로써 단어 정보를 좀 더 뚜렷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유연성이 증가하는데 같은 부위를 그러면 계속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QK나 QV를 쓰는데 QK에만 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V에다가 저거를 회전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앞쪽 성분은 상대값으로 싹 사라지는데 매점을 통해서 V에 그거 넣으면은 절대 성분이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에 V에다가는 적용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저희는 로프세타가 뭔데라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50만을 로프세타로 설정하는 데 비해 라마3는 80K로 확장한 모델은 2억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뭔데라고 물어보면 주파수를 조절하는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식을 다시 보면 이 로프 세타가 뭔데 했을 때 주파수를 조절하는 인자. 근데 여기서 세타는 저 세타 i는 개별 포지션 인덱스마다 들어가는 값일 뿐이고 우리가 설정하는 허깅 페이스 설정하는 로프 세타 값이 이 값입니다. 이 만 값이 우리가 실제로 허깅 페이스 컴피그에 설정하는 베이스 세타 값이고요. 이거를 제한했을 때는 만으로 제한이 되었고 꽤 오랫동안 만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거를 얘기 맞습니다. 거기 그 원래 부식을 잘 생각을 해주면 저게 무슨 의미냐면 저주파 때는 아니 고주파 때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맨 마지막에 저주파 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가 라디안으로 계산돼야 되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는데 이제 뭐 라디안 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으로 할 때는 10,000번 컨텍스트 윈도우 동안 한 주기가 돌아오게 된다면 저거를 2억으로 2억으로 늘린다는 뜻은 2억 토큰이 돼야 한 주기가 돌아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롱 컨텍스트를 하니까 엄청나게 긴 컨텍스트를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좀 아래쪽 저주파 내역이 긴 컨텍스트 간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저 주기가 엄청나게 길어져야 돼요. 네, 여기 왔을 때 생각 그게 이제 아주 작은 문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쪽에서 에? 될 거고. 그 그래서 세타가 네.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개별 포지션에 들어가는 세타 i를 의미합니다. 그 세타가 작아질수록 저 주기가 빨라지고요.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세타를 500분의 i로 설정했을 때랑 10,000분의 i로 설정했을 때 요게 그 i가 1번째랑 2번째의 차이를 구해보면 하나는 500분의 1이고 하나는 10,000분의 1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급격하게 변할수록 저 멀리 있는 애랑은 더 심하게 변하게 되는 결국에 관계를 포착하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 500분의 1은. 그래서 10,000분의 1이 유리하다. 베이스 세타 값이 커질수록 변화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애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정리하면 거리가 먼 토큰끼리 관계도 어느 정도 캐치하려면 이 로프 세타 값이 커야 된다. 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무한 크게 그건 뒤에서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EMM을 할 건데, 그, 일단은 베이스 모델에 이 롱 토큰을 합치려고 그랬고 이 EMM 아시겠지만 그 몇 가지 벤치마크에 계속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가장 최적의 그 결합 웨이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최고의 모델이 나오면 이걸 해시태그를 찍어보는 이 과정을 저는 거쳤는데 이 벤치마크를 테스트할 때 이 세타를 뭘로 해야 될지가 저는 고민이어서 얘를 둘 다 해봤었고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그냥 그 멀리 세타 값을 높이 한 그 롱토큰 모델의 세타 값을 따라간 형태로 했을 때 뭐 크진 않지만 좀 더 좋았더라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 외에 실험은 많긴 했는데 의미 있게 공유 드릴 수 있는 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찍어 봤는데 당시에 페이스택이 잘 나왔었고 롱토큰 모델이. 근데 이게 반복 문제가 좀 있었다 보니까 그 오르프로 힐링하자고 지수님께서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초준이랑 릴티드로 이걸 학습을 했을 때 반복 문제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성능을 찍어 봤을 때는 뭐 오르프 하기 전에는 헬의 코베스 점수가 저랬는데 하고 나서는 뭐 평균은 비슷하죠. 평균 완전 똑같죠. 어쨌든 뭐 늘어나는 벤치도 있었고 떨어진 벤치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양상을 유지한다고 봤고 이제 로지코 점수가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정성평가 30문제 봤을 때도 괜찮았었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모델과 다 다른 거를 그대로 놔둔 거지. 밑에 걸로 좋아. 그렇죠. 베이스 모델은 결국에 5에 그러니까 50만 세타로 보던 건데 2억으로 두고 그냥 합쳐버린 거였어요. 베이스 모델을. 근데 사실 베이스 모델의 세타를 2억으로 바꾼다고 해서 파라미터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달라지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파인튜닝 같은 거 없이 그냥 그거를 괜찮은 아, 이 그 논문이 있어요. 근데 양쪽에 따로 존나 그래서 뭐 통식하는 거 보면은 세트 값을 이렇게 늘리고 줄여서 해서 파인튜닝 하는 거 뭐가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지수님이 공유해 주신 그 야한 논문 같은데 그냥 뭐 그 얘를 뭐 이렇게 차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로프 결국에는 보관을 하는 게 저 로프 세타 장난질을 하는 거나 아니면 보관을 하는 거랑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비슷비슷한 그 효과를 주는데 어쨌든 그 야한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로 그거잖아요.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는 된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좀 정렬만 해도 그 조그만 데이터 정렬만 해도 얘가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서도 보면은 저주파 되어가고 고주파 되어가고 나눠서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주장들이 나오고 야구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뒤에 나오니까 제가 그때 설명을 더 잘 드리겠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냥 그건데 그런 좀 어떻게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세트하면 다 다르게 듣고 네, 이미 머지된 모델 하나로만 봐야 됩니다. 네. 머지된 모델이 이게 잘 됐나 평가하고 잘 됐으면 이 하층 컴피그를 사용하겠다. 요게 머지 긴 EML. 그냥 스카라 한 개의 느낌이 네, 네. 그런 그 모델이 안나서 멋지게 그거 하려고 이제 그 하기 전에 컨피그를 변경하신 거죠. 예를 들면 맞아요. 앞에 뭐 로그이면 쓰면 전체를 다 5로 바꾸고 EMM 돌리고 네네네, 맞죠, 네, 맞죠, 그렇게 하신 맞아요. 거죠.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한되고 요게 한동안 많이 쓰였어요. 그러다가 2023년 요 저는 이걸 논문을 등록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이걸 등록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봤고요. 감사합니다. 로프가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회전 행렬이 결국에는 내가 여기까지 회전을 안 시켜봐도 그렇게까지 회전시킨 데이터를 안 봐도 어차피 회전이고 그냥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언신 데이터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펄플렉시티가 너무 높다라는 논문들이 쏟아져요. 이 로프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는 이거를 그 외섭이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압축을 시켜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요게 기비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보관이라는 방법이고요. 네, 이게 묘사 네. 익스트라폴레이션 여기 써 있고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보관입니다. 그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차원이 있으면 이렇게 줄여야 된다. 요 포지션을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좀 진짜 이해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제안한 건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로 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PI 포지션 인터폴레이션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논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8cm짜리 끈이 있고 4cm짜리 자가 있을 때 로프는 이거를 우리 4cm 자 있으니까 안 본 부분도 대략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끈을 측정한다고 하면 PI는 얘를 그냥 자가 고무라 생각하고 이렇게 늘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각 토큰 간의 상대적 거리는 같은데 이제 절대적 거리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데 네, 그냥 단순히 늘려버린 거예요. 야는 여기서 뭐를 얘기했냐면 뭐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논리적 효과는 똑같아요. 효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긴 거리에 있는 애들의 결과가 달라요. 먹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데 가장 긴 거는 한 주기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 그 두 개의 차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학습 때 이렇게 늘려버리면 학습 때 볼 가능성이 커져요. 긴 데이터에 대해서. 그거를 좀 노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로프에서 잘 먹혔던 게 주파수를 높낮이를 다르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차원 인베딩의 차원에. 근데 여기에는 PI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선형적으로 지금 보관을 했다는 거고 요거를 얀에서 다시 제안합니다. 로프의 아이디어인데 주파수를 다르게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차원을 동일하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토큰들 간의 구분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고정된 스케일 팩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로프의 장점이 없어지게 되고 야는 이런 거를 개선하는데요. 그 논문에는 여러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뭐 NTK 어웨어, 뭐 NTK 바이 파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런 이야기보다는 그 세 가지로 파트를 나누고요. 일단 첫 번째 파트, 가장 초반 토큰들은 계속 뒤에 제너레이트를 할 때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큰들은 굳이 주, 그거를 막 보관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얘네는 중요하니까 좀 특별하게 봐주자 해가지고 이 초반 파트는 늘리거나 하지 않아요.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얀도 보관 방법인데 그 전처럼 이렇게 늘려버리는 거에서 얘는 제외를 해줘요. 초반 토큰들은. 그리고 후반 토큰들, 요 어두운 색의 토큰들은 똑같이 선형 보관을 해줍니다. 똑같이 그냥 늘려버려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 조금 NTK 어웨어라는 방법을 이 가운데 적용하는데 요게 로프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이해하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높은 주파수부터 낮은 주파수를 내려오게끔 요 방법을 거의 짬뽕해서 섞었다고 요게 제일 발색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형 보관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관 비율 여기는 0, 여기는 고정된 비율, 여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0에 가깝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1에 가깝고. 이렇게 했더니 훈련 때 못 본 길이로 해도 잘 작동하더라. 그리고 생각보다 수렴이 너무 빨라가지고 데이터를 10분의 1로 했는데도 잘 수렴하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요거 내용은 거의 핵심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미디어 네, 사이사이에 점을 많이 좀 일어나는 그 정리 많이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4를 2로 보고 3을 1.5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논문에 있는 수식 그대로 L 프라임인데 L로 하는 거. 그러니까 늘어난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전체 컨텍스트에서 가장 저주파 부분이 한 주기가 되도록 맞춘 거니까 여기가 한 주기였다가 이만큼이 한 주기가 되면 쫙 잡아놓는 거죠. 그런 한 번 더 비율을 드리면 사실 이 자 위에 눈금에 토큰 인덱스가 하나씩 찍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여기는 지금 이 눈금이 없는데도 하나씩 찍히게 돼버립니다. 이 효과를 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네, 제가 이야기로는 저희가
차라리 제니 관련된 게 런어블한. 그렇죠. 오히려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금 느리고 줄이는 걸 바꿔놨는데 이 형식으로 늘리고 이렇게 뭔가 조정을 해놨더니 파인튜닝을 할때 쉽게 일말을 된다. 그렇죠. 수렴이 좀 더 잘 되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주장하는 바는 결국 어텐션이라는 지금 장난치는 그냥 외상을 했더니 어텐션 점수가 널리 뛰더라. 우리가 학습시키는 그거 바깥으로 넘어가면 어텐션 점수가 막 수천 배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논문에 보면 그림이 똑같은데라고 했는데 분들은 축적이 달라요. 여기는 영 기준으로 막천막 이러는데 이런 인터폴레이션 방법으로 했더니 그거는 막 0.1 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요. 튀는 걸 잡아주는 그런 게 그러니까 웨이업하면 엄청나게 튀는데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면 엄청나게 튀지 않거나 근데 여기서 튄다라고 하는 게 어텐션이니까 어텐션이 튀어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포지셔널 인터폴레이션은 특이한 게 제로샷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만 설정해도 되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잘 안 되는데 혹시 그런 거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 얀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학습이 딱 필요하거든요. 파인튜닝.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세타를 바꾸든 얀을 적용을 하든 어느 정도 다시 학습을 시켜가지고 맞춰놓고 그래야 제 성능이 나오는데 포지셔널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컴피그에다가 2 곱하기 하면 원래 4,000이던 게 8,000으로 늘어나가지고 그냥 제로샷으로 바로 인퍼런스 단계 이것도 뭐 성능을 내려면 맞추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뭐 안 맞춰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를 건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방법 다 그냥 결국 어텐션만 값이 조금씩 바뀌는 거잖아요. 세타를 바꾸는 것도 튜닝 없이도 사실 가능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논리적으로 가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상황에서 PI가 유독 그런 게 엄청 잘 되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또 왜 가능?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PI도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있는가는 건 거의 처음. 원래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네. 에디스에서 처음 공개된 거. 아, PI로 해요. 그러니까 세타는 엄청 나중에 건드린 거고 이런 확장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남아 원이 2048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쓰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처음에 나온 게 여기다 그냥 곱하기 2 하니까 되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PI고 그런데 이제 그걸 제로샷으로 해도 잘 된 거죠. 근데 논문에서 미세 조정을 했다라고 적혀 있긴 해요. 그 논문이 사실 나중에 나오고 그거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그런 결과가 있었으니까. 네, 거의 동시에 진행되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 그 언슬로스 같은 데 봐도 맥스 렌스를 늘리면 알아서 조정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PI로 작동이 되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걔는 이제 뭐 학습할 때 PI겠지만 뭐 어쨌든 핵심은 PI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된다고 한 이유는 그냥 늘리기만 했는데도 제로샷으로 어느 정도 확장이 되더라. 그 근데 네, 정답을 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결국 보관법은 내가 본 주기 함수를 사용하겠다라는 그 방향이 좀 크거든요. 외삽과 다르게.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긴 할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외sab도 네. 사실 두 배로 밀려버리는 건 안 하는 거지.
예를 들면 1.2배짜리 토큰을 넣어보고 막 이러면 아마 될걸요. 여기 그래프를 넣으면 이렇게 가다가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갈수록 이렇게 망하는 형태가 돼요. 그렇게 조금만 늘리면 네. 아마 어느 정도 있었겠지. 그래서 로프 같은 경우도 후반 차원들은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 한 번도 못 본 그 주기 값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반면에 인터폴레이션은 그런 경우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인터플레이션도 사실 새로운 점을 찍는 건데 그 점에 대한 값은 값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거 요거는 어텐션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텐션 스칼라 어떠한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어떤 점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맞아요. K를 내적한 어텐션 범수를 합한 거기 때문에 어텐션이 조금 벗어나더라도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관이 성공적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처럼 생각하면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웨이트로 하면 그래서 아까부터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했었고 이게 왜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일단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게 어텐션이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이게 워드 인베딩으로 적용되는 말이라면 일리가 있는데 그 포지션이 뭐 회전에 관해서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고 그냥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왜 어텐션에서 많이 있는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고주파는 그러니까 야간에서도 그렇지만 고주파는 아예 말이 안 돼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네, 너무 급격하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두세 개만 떨어져 보고 라디안 기준으로 보면 한 주기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한 주기가 넘어가면 이게 주기하니까 이게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얘는 몰라요. 그래서 아마 첫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라디안이니까 3, 그 뭐냐 3.14가 한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 토큰 차이가 나버리면 더 수식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 번째 토큰은 이게 첫 번째 토큰이랑 구별을 못하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긴 주기로 가면 바로 옆 토큰이랑 세타는 되게 작아요. 작아요. 근데 이 각도를 두 배로 인터폴레이션 한다는 거는 이 각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적을 하는 거잖아요. 내적은 이 벡터 간의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이 아니라 사형. 프로젝션. 그러니까 이쪽 벡터 길이를 대충 1이라고 잡으면 사용되는 거는 원래 요만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이렇게 사용되면 조금 커지긴 하는데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고주파 대역에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그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알겠는데 이제 모든 주파들에서도 이제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잘 동작하는지는 미스테리죠.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얘기. 같아요. 저주파에선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문제였고 아예 저주파를 보관을 안 해버리는 거고 그 뒤쪽 고주파 쪽에서는 미니어 인터폴레이션 말씀드린 대로 되게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주파에서는 보관을 하는 네, 이미가 좀 뒤에 거 뒤에 이거요? 인터플레이션 네, 얘네들이 이거 밑에 그림에서 저게 안돼 초록색 점이 이게 밀도가 두 배가 높아요. 여기서 많습니다. 여기서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초록색이 얼마 이 사이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아, 위에 있는 노말이랑 똑같은 발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파란색까지는 학습 때 봤던 거. 네. 그 다음에 이 녹색 점은 학습 때 안 봤던 거. 왜냐하면 4K가 넘어가는 걸 못 봤을 거 아니에요. 4K는 8K로 숫자가 달라요. 일본 학파는
이거 하여튼 여기가 그러면 뭐냐 2038이었겠죠. 그러니까 기빈님 말씀이 맞다는 이야기였어요. 예. 두 말이 맞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사이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뒤에 초록색을 늘리고 싶은 건데, 예. 초록색만 사이사이 꼽히는 거는 당연히 안 돼. 뒤에 붙여야 되니까. 앞쪽 거가 좀 빽빽하게 보이게 모여 있게 하는 거지. 이게 고주파 대역에서만 이렇게 돼요. 그 아, 다들 뭔가 어리둥절하시는데 저만 이해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타인 힙사를 사이사이 이미 찍혀 있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초록색 점은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미 파란색이 사이사이에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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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잖아요. 값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 파란색 내가 그 얘기 값 절대 값으로 봤을 때. 중요한 얘기는 그러니까 주기가 어떨 줄 보니까 값으로 펼쳐놓으면 0에서 1로 그냥 1, 2, 3, 4, 5, 6인데 1, 일. 2, 3, 4, 5, 6인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2023이면 2023, 2024, 202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늘린 폭탄이라고 그걸 쓰면 무슨 말인지 이적으로 이걸로 보면 아. 그러니까 교집합은 되는 전망 파란색으로 줘야 되고 새로 생긴 분들은 초록색으로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이 점을 뭐라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맞아. 다른데, 그러니까 초록색을 저는 지금 계속 새로 추가된 나중에 추가된 토큰이라고 한 거고, 여기는 이 인터폴레이션 때문에 찍힐 수 있었던 점수 격차점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맞아요. 근데 이 그림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 그림 나온 그러니까 초록색 점들도 지금 모델이 이해하고 있다. 빨간색 점 이해 못한다. 그래서 그 원래 얘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이쪽으로 붙으니까 되더라 해서 예. 빨간색이었다 초록색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인터폴레이션 했으니까 점이 2배로 더 찍힌 거고 밑에는. 뭐 이해는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방법을 딥식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롱루프가 나옵니다. 보관이 아니라 다시 외삽을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내가 이해 못한 거다. 기존 로프는 세타를 저렇게 사용했는데 롱로프의 차별점은 일단 롱로프가 나온 배경은 어떻냐면 로프가 긴 컨텍스트를 잘 못한다고? 그거는 주파수가 너무 커서 그런 거야. 주파수를 더 낮춰야 돼. 그래서 여기에 스케일링 벡터를 더 곱해버립니다. 주파수가 지금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주파니까 너무 이게 변화율이 급격해서 멀리 있는 거 못하는 거다. 그리고 이 스케일링 팩터를 하나 더 하고 요게 람다입니다. 요 람다에 관한 내용이고 이 람다를 곱해주는데 이게 조건부 함수거든요. 조건부 함수인데 그 특정 토큰까지는 곱해주지 않아요. 스케일링 팩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반 토큰은 스케일링 하지 않겠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 토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주파여야지. 초반 토큰 거리는 잘 봐야지. 근데 어떤 토큰을 넘어갔을 때는 좀 더 주파수를 낮춰주는 효과를 내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의 로스 함수를 로프를 썼을 때 최소화하겠다. 그런 의미이고 로프가 이렇게 정의되는데 조건부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요거는 코사인 사인 똑같이 회전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베타 값을 초과하는데요. 요것도 이 베타 값은 그 변환된 세타 값이거든요. 저 세타 값을 저렇게 안 쓰고 자기들이 뭐 어떻게 고안을 해서 이런 세타의 변환된 값 베타를 썼는데 더 잘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 어떻게 무슨 근거로 변했고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는
근데 보셔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실 거예요. 예. 별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얘네 그런 실험도 했는데 초반 토큰이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고 어텐션에서.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면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버트로 510이 잘 잘라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경향성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 좀 살짝 지나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타를 세타를 좀 변환해서 베타를 사용하고 요 람다 스케일링 팩터를 해줬을 때 더 수렴을 잘하더라. 이게 롱로프에서 제한된 거고 그래서 긴 컨텍스트 더 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 람다랑 베타를 찾기 위해서 EMM처럼 이볼루션 이 베이스 서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그 람다랑 베타 값을 찾으려고 했고요. 요게 그래서 파인 튜닝 없이 저 스케일 팩터들만 좀 조절해주면 그 길이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래프부터 보면 퍼플렉스티가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가 길어질수록 다 하늘로 솟구치는데 뭐 자기들 거 잘한다. 뭐 벤치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었고 요거를 이제 파이 3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얘네는 잘 보면 그 로프 세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로프 스케일링을 사용하는데 그 스케일링 벡터를 다 레이어마다 다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세타는 만으로 고정해 버렸고요. 이거는 처음 로프에서 제한한 만이랑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펠터를 조절해 가지고 롱 능력을 얻으려고 했다. 128K까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재밌게 읽었습니다. 종원님께서 이 논문을 다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 순으로 논문을 보여드린 거예요. 요건데 지금 우리가 쓴 이 만값 과연 최적일까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미스트랄에서도 계속 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프나 롱로프나 다 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 뭐 친칠라 이런 모델에서 그 스케일링러에 대한 그 데이터 크기에 대한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포지션 임베딩 이런 외삽을 할 때 세타 값에 대한 러를 제한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세타만이 진짜 안 좋은 값이다. 차라리 작던가 차라리 크던가. 이 라마2 7B랑 13B를 보시면 그 퍼플렉시티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델들은 그 기존의 얀 방법이나 아니면 기본 세타 만을 썼을 땐 다 하늘로 솟구치는데 아예 500으로 해버리거나 아예 1000만으로 해버렸을 때는 계속 일직선을 이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타 만 값이 지금 잘못된 값이다. 이게 왜 별로였냐라고 해석을 해보면 아마 그 라마2의 학습길이 4096이랑 그리고 뭐 차원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런 게 좀 잘 맞지 않게 맞물려서 그래서 요게 안 좋았다. 이 뒤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토큰에 두 차원씩 나눠서 회전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중에 92개는 잘 학습을 했는데 32개는 잘 학습이 안 됐더라. 뭐 이런 분석도 합니다. 그래서 만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값이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었고 그거는 라마트 모델에 대해서 네, 이 사람 3 나오기 전에 이거가 실험된 거라 다른 모델들에서 근데 보통 이런 경향성이 있다 그냥 생각하긴 하죠. 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7B, 13B를 둘 다 해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스케일러를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제 생각에는 요거까지는 그냥 제안을 했다. 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베이스가 500인 게 베이스가 1000만인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왼쪽부터 보면 왼쪽 이 두 그림은 베이스 값을 계속 키울 때도 키우면 언젠가는 상한을 만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베이스가 이 60만일 때는 아직 상한을 안 만난 거일 뿐 지금 다 언젠가 이렇게 꺾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베이스가 500으로 낮췄을 때는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라는 게 네, 베이스를 낮출수록 이런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없네. 이래 때문에 얘네는 작다라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얘네 주장입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작을 때 저기 퍼플렉시티가 0부터 100까지 있어서 그렇지 사실 퍼플렉스 1 차이도 엄청 심한 거였잖아요. 그 모델 성능이. 아, 네. 그래서 저게 예를 들면 3만까지 쓰고 싶은데 저기서 봤을 때 이미 퍼플렉스가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오히려 실제 상황에서는 그냥 한 번에 확 높아지는 게 더 낫지 않나. 어, 좋은 직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낮춰서 사용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리고 피해도 없다는 거지. 음,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센터의 스케일링 공식에 보면 얘가 지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당연히 그건 그래서 약간 그래프 그려보면 인기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시면 좀 확대,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스무스하긴 하지만 이 지수함수니까 마이너스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기면 어떤 지점 일부러는 급격하게 되잖아요. 지수함수니까 거의 꺾임선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꺾임선. 그러니까는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차원에 따라서 저는 여기 보시면은 128까지 있는 건데 파란색이 이제 500, 그다음에 이게 만, 그다음에 이게 몇이야? 요겁니다. 1억. 뭐 이렇게 한 거니까 보면은 처음에는 한 20개 정도 토큰은 엄청난 고주파. 그다음부터 다 저주파. 그다음에 이제 만으로 하면은 여기 얼마냐? 한 20, 22 정도의 고주파, 나머지는 다 저주파. 그리고 여기 보면 40까지 저주파, 나머지 다 저주파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주파 성분 이게 아니고. 얼만큼 더 많이 가져갈까 뭐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이게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차라리 적으면 괜찮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좀 해석이 안 되는데 이 크면 클수록 컴플렉스가 더 낮아진다라는 소리는 이게 저게 커지는 쪽이니까 고주파가 많을수록 뭔가 성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로컬 쪽을 더 많이 볼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해. 로프 세타를 늘릴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음. 한 가지 이런 근거는 없어요. 단어 혼용이 말씀하신 고주파 아니고 저주파. 아, 네. 아니죠, 뒤쪽 아니죠. 여기가 이게 높은 쪽이 더 많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죠. 여기 보시면 아니요, 저주파 때가 많아야 그 변화율이 적어서 긴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성능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네네네. 근데 실제로 로브 세타를 늘릴수록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거는 여기 보면 하늘로 솟구치는 부분이 고주파 대역이거든요. 네. 이 고주파 대역이 많을수록 성능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만보다 1억이 고주파 그러니까 이게 벡터가 128차원이면 로브 세타를 만으로 하면 한 20까지가 고주파 구간이고 이게 1억으로 하면 1억으로 하면 한 40까지가 고주파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주파 구간이 많으면 좋다라는 뜻은 로컬의 영향을 더 크게 느껴야 얘가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결론인 거죠. 이거를 해석하려면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이 아니 그 세타가 사실 갑자기 두 개로 원래 그쵸 처음에 세타 얘기했을 때는 숫자가 아니고 사실 다 한 값이 이제 세타였는데 이 허깅 페이스로 오면서 그 상수 값이 세타로 변했거든요. 그럼 그 상수 값이 높아졌을 때 고주파율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고주파 대역이 많아졌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저주파까지 충분히 그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롱 토큰까지 발현이 된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지속 더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는 그림이어야 그 엄마는
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 네. 근데 그러니까 뭐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게 고주파가 많아진 거는 그냥 반대 작용이었을 뿐이지, 어쨌든 저주파 대여까지 늘어나면서 뭐 콘텍스트에서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지 않나로 저는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보이는데요. 요런 주장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리니어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맞는데 이게 지수화 문제라서 일단은 이게 63번째 인덱스의 주파수 성분하고 62번째 주파수 성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주파수 맞죠? 62번째하고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로프 세타를 이제 막 늘린다고 해서 이쪽에 주파수 성분이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가장 저주파의 가장 긴 거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뭐 당연히 그거 하는데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거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컨텍스트 X를 오히려 부정시키는 거잖아요. 그 아까 승민님이 아까 말했던 그 앞쪽에 있는 생각. 오히려 같이 있는 앞에 있는 애들한테 스케일링을 안 준다거나 하는 형태의 그 아이디어들 도입했을 때 우리가 맞다고 했으니까 그런 저주파 대역에 대한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세타 공개를 의미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게 약간 양 논문에서도 그러네. 저주파 대역을 잘 저주파 보정하지 않고 그냥 원래 컨텍스트 그대로 사용할수록 더 좋다는 결론이니까. 그래서 고주파에 대한 대역을 잘 보는 거에 대한 포인트가 저주파 대역에 대한 그런 걸 충분히 앞쪽이 고주파. 네. 그냥 고주파. 그러니까 이거 늘려도 늘릴수록 성능이 좋다라는 건 고주파 대역이 늘어난다라는 거. 아마 사실 같은 뒤쪽은 얘기를 저주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고주파로 아. 높이는 건 고주파를 늘리는 고주파를 높이는 게 아니라 고주파를 바라보고 있는 그냥 디멘전은- 디멘전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개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결론으로 해석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뒤쪽 컨텍스트를 잘 보려고 하면 저주파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건 맞는데 그거랑 상반된 제가- 제가 용어 정의에 되게 엄격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선생님의 얘기가 조금 더 맞다고 얘기해요. 아까 말했던 다른 아이디어는 고주파한테 스케일링을 하지 말자. 고주파를 잘 보는 것보다 저주파에 좀더 신경 쓰자.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멀리 있는 컨텍스트의 값이랑 얘랑 좀 더 내적 값을 높이려면 각도가 조금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근데 무슨 그것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백은 안 돼. 많은 안 돼. 빨리 하시라고 빨리.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용치 이상한 건데요. 7기에 5천 부분까지 했을 때 5만 부분까지 했을 때 20에 거의 다 나갔지. 900이 베이스가. 근데 여기 왼쪽 A번이랑 비교하면 10만 거의 훨씬 높아요. 뭔가 동일하지 아, 않다는 거죠. 얘가 여기잖아요. 그럼 한 10, 근데 7. 여기면 여기니까 여기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예. 그리고 아까 지수님이 말한 거에 대하면 플렉스티가 1만 높아도 되게 안 좋은 건데 그러면 10만 시키지. 퍼플렉스는 근데 쟤는 영원히 얘는 그냥 안 좋다. 그렇진 않고 어쨌든 더 높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겹쳐 보면 저 갈색이 뭐보다는 그렇죠. 어쨌든 더 높으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값이 더 높으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냥 베이스를 높이는 게 낮추는 것보다는 똑같은 지점 대비 성능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프에서는 어쨌든 상한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질문입니다. 그럼 부산으로 느끼는데 세타를요. 상황이 그 상황이 끝까지 가. 엄청 멀리 있는 상황이. 근데 그러니까 성능이 유지되는 상황.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쨌든 저기 스몰러 베이시스나 여기서 측정하는 거는 베이시스가 많은 숫자만 측정하는 거. 저의 만으로 바뀐 값도 늘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250일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50부터 가는 사이에 얼마든지 늘리고 줄이지 않는데 여기서 저 이런 식으로 늘려버리면 나가고 그런 것 같다라고. 거의 절반 이상의 모집파 대원을 채워져버리면 그러면 진짜로 우리 컴퓨터를 못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28개 중에 뭐 저주파 대역을 한 20개 보고 나머지 저주파 대역을 한 100개를 봤다면 그세 녹색을 늘리기 시작하면 아까 제 해석에 의하면 한 30개를 저주파 대역을 가까운 보고 70개를 이제 멀리 떨어진 걸 봤다. 그걸 극단적으로 늘려버리면 이제 100개를 가까운 걸 보고 조금을 롱텍스트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긴 걸 못 보겠죠. 뭐하니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네가 왜 낮추면 좋냐고 하냐면 저걸 1000만으로 했을 때는 그 뒤쪽 저주파 구역에서는 못 보는 주기함수 값들이 무조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가 4K 안에 있어요. 맞 아, 그래서 너무 크구나. 그래서 그래서 저 빨간색 부분이 학습된 데이터의 범주를 벗어나는 맞아요. 여기 잘 보면 그 파란색 큐브가 있는데 그게 4000까지 돼 있고 B랑 C 그래프는 그 컨텍스트 랭스가 8000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절반이 된 것 같지만 사실 똑같은 큐브고요. 요겁니다, 요거. 네. 그 얘기를 종원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베이스가 작을 때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 유리하고 그렇죠. 만약에 2조까지 하면은 그 만개 학습하려면 그냥 깡으로 만 랭스를 다 학습을 해야 맞아요. 그 뒤쪽 저파수 쪽이 언신이 너무 많아진다. 저파수가 뭐지? 요거에 저주파. 그래가지고 세타를 망보다 키웠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는 한계가 있다는. 그렇네요.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학습하는 그 어떤 그 텍스트 랭스에 대한 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세타라는 값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값을 설정되어야 되는 거 처음 이제 그렇죠. 다 왔습니다. 네, 용어에 대한 질문인데 네, 그 응용도 그렇고 여기도 그 디멘전이라는 얘기. 네. 그게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디멘전. 그 각 차원에서 그 각 토큰에 2차원씩 끊는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볼 수 있는 키 허리하고 키 벡터의 차원. 그 n으로 만들 때 하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나온 거 디멘전은 어떤 상 패드 개수로 알고 있어요. 여기 빨리 아니 여기가 전파고 여기가 전파고 여기가 모집하니까 요게 그 수식의 그게 D잖아요. 네. 근데 그 D는 그냥 키랑 허리 벡터의 차원이야. 허리와 키 벡터가 128차원이면 여기 D는 128이야. 제가 아는 거는 저는 로프 디멘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는데 요 논문에 그런 차원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 언신을 보는 차원의 개수를 그 차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디멘전 인덱스가 로프 베이스가 낮을수록 언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신을 봤냐 안 봤냐 그 개수 각 차원별로 그렇죠. 몇 개가 안 봤냐. 네, 맞습니다. 그거를 차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로프 디멘전이라고 했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야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높은 디멘전을 세 가지 프리퀀시 베이스 기반의 그것도 분류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거는 그게 그거 허리 키 벡터의 그건 아까 이거입니다. 야는
그런 거면 이 파트, 쓰리 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는 지금 그러면 토큰 인덱스랑 똑같이 해석할 수 그게 무슨 말이죠? 그죠? 아니 차원의 이제 차원을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은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쪽을 엄청 좀 생각을 해봐서 제가 약간 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물론 당연히 틀렸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베이직으로 돌아가면은 돌아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커리 벡터하고 키 벡터하고 밸류 벡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노트나 이런 데서는 그냥 그 뭐냐 리니어 그 뭐냐 저기 그냥 앱을 곱해버려요. 그냥 근데 로프 방식에서는 이렇게 하나 하지 않고 로프 방식을 하지 않고 MQ라는 트레이너블한 벡터 트레이너블한 매트릭스 하나를 상정을 합니다. 트레이너블한 매트릭스 이걸 상정을 하고 여기다가 그 인베딩을 곱해요. M 위치에 있는 토큰 인베딩. 이건 토큰 인베딩이에요. X는 토큰이에요. 토큰. M은 절대 위치예요. M하고 N으로 쓴 거는 절대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쿼리 벡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P 벡터는 MK 요것도 트레이너블한 매트릭스 하나예요. 여기다가 XM 왜냐하면 이게 트랜스포머고 트랜스포머는 이게 어텐션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내가 I, M, 무어, father 이렇게 하면 이게 풀리 커넥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쿼리 벡터랑 여기에 키 벡터의 어텐션 계산 이거 어텐션 계산 요거 어텐션 계산 요거 어텐션 계산 한 것들의 서메이션이 이거의 어텐션 값이에요. 네, 그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 M이에요. 그래서 어텐션은 쿼리 벡터하고 키 벡터의 그냥 스케일 다시예요. 이거 보죠. 근데 여기서 로프는 여기서 이거를 회전시킨다는 거예요. 요거잖아요. 요거를 회전시키는 회전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이게 역시 다이고널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회전이 되냐를 따져보면 이게 128차원이면 이게 이 커리 벡터, 키 벡터 이 차원이 어디로가 회전돼서 어디로 가요? 날아가요. 어디로만 날아가는데 여기는 요 두 개의 이거를 이렇게 두 개씩 쪼갠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만큼 회전시키고 요거는 요만큼 회전시키고 요거는 요만큼 회전시키는데 회전시키는 각도가 요거만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많이 회전시키고 여기는 조금 회전시키는데 그래서 이쪽 많이 회전시키는 거 고주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멘전이라는 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요거는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자 보면 요거의 디멘전이잖아요. 요거의 디멘전은 커리 벡터의 디멘전과 같아요. 거의 두 개. 커리 벡터는 128인데. 그러니까 맞아요. 예, 28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게 4090일지라도 요게 이제 차원이 정방향이 아니면 여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커리 벡터는 이제 뭐 다른 것도 있는데 28로 쓰더라고요. 두 개씩 잘라서 64개. 고주파 부분이 몇 개 하는 거는 두 개씩 나눴을 때 앞에 20개가 고주파, 뒤에 40개가 저주파. 요런 이야기를 방금 제가 막 했다는 거는 이거에 됐습니다. 그리고 칠판 앞에 오는 뒤에 그
지금 그런 의문 들지 않았어요. 저도 되게 그 의문에서 한참 동안 헤맸었는데 여기 민정이랑 그런 게 되게 많이 예, 맞아요. 더 좋은데.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주파수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텐션에서 언식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은 이 마지막에 조립화 내용을 보면 먼 거를 한 번이라도 봤냐 안 봤냐 이거 그냥 늘려버리면 먼 거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런 거죠. 원래 이만큼 되는 거에 한 길이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만큼 늘려버리거든. 이거를 한 10배 늘려버리거든. 실제로 토큰을 한 4배밖에 안 줬던 거야. 그러면은 여기밖에 못 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정확하게 안 봤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네, 근데 이쪽은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긴 거. 그래서 근데 여기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밑에 또 다른 거 야는 없는 야는 없는 게 뭐냐면 이 늘리는 거를 다이나믹하게 늘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를 그냥 무조건 4배, 뭐 8배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L배만큼 늘려요. L은 어떤 거냐면 얘가 늘리고 싶은 최대분의 스펙 혹은 용도를 나오죠. 용도를 하여튼 요거로 하는데 단 L은 이제 1보다는 크게. 그래서 얘가 들어온 컨텍스트가 학습된 컨텍스트만큼 하면은 그건 당연히 안 맞는데 이제 내가 4배만큼 늘리고 싶어. 그래서 4배만큼 노트스타를 쫙 늘려놓잖아요. 그래서 4배만큼 무조건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인퍼런스 하는 게 그냥 3배만큼의 인퍼런스가 들어오면 얘는 1.5배만큼만 늘려서 인퍼런스 하겠다. 가장 긴 거를 한 주기만큼 할 수 있고 동적으로 맞춰주기. 네, 동쪽 인퍼런스 할 때만. 근데 이게 가능한 거도 당연히 이거는 상수값이 동쪽으로 다르게 느껴지지. 아니지 어차피 한 개씩 있으니까. 그냥 약간의 수학. 왜 로프 하면서 이게 절대 위치를 얘기하는데 왜 로프는 상대 포지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상 다 절대만. 근데 애초에 생각게 제가 그러니까 부모 생각 때문에 제가 애초에 했던 그러면 그냥 약간 포지션도 그냥 회전 그것도 결국 준비함도 있고. 근데 그 답은 맞아요. 그 부분 맞아요.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 벡터잖아요. 네. Q, 다 K잖아요. 똑같이 쓰면 Q는 로프, 세타, M, Q, 그다음에 X, M, 다 로프, 세타, M, K, X, M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다 이게 이제 매트릭스거든요. 다는 이거의 트랜스포즈의 높이가 같거든요. 트랜스포즈 하면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X, M의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M, Q의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R 세타의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그냥 매트릭스고 R 세타, M, K, X, M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회전 매트릭스잖아요. 회전 매트릭스니까 이게 그냥 익스포넨셜 I M 세타라고 써도 되거든요. 그냥 두 개를 한 번에 곱한 거야. 그냥 회전 매트릭스 그냥 지수함수로 표현한 거야. 이거의 리얼 값을 첫 번째 행렬이고 이게 이미지 거리를 두 번째 행렬 값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랑 똑같다. 기억나죠? 나와 있는 내용인데 승리하는 아니, 어떻게 기억나요. 물리까지 기억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써도 돼요. 네,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 트랜스포즈는 큐 블랙가 아니라 다이를. 저 지수까지는 따라갔는데 앞에 뭐예요? R2? 리얼. 그러니까 복소수니까 이게 I잖아요. 복소수니까 실수. 그다음에 I에는 허수. 그렇게 하면은 똑같아. 근데 풀어보면 똑같아. 그냥 익스포니셜 I M 세타가 그냥 쓰면 사인 M 세타 플러스 I 코사인 M 세타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똑같아요. 회전 행사 계산해보면. 근데 여기 계산이 압도적으로 편해가지고. 근데 잘 보면 여기에 트랜스포즈가 붙어있잖아요. 복소수 차원으로 가면 이거에 켤레 복소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는 리얼 파트는 똑같고 이미지너리는 음수로 바뀌는 거죠. 아니 켤레 복소수는 A 플러스 플러스 I 마이너스 I 켤레 복소수는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 더하기 풀마 허수 그 얘네를 클레 복수수로 하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쓰면 exponential I m 세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계산 가능한 거지. 계산하면 그래서 기술법칙에 의해서 exponential I n 마이너스 n 세타가 돼요. 그래서 상대 위치에서만 영향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도 못 알아듣네. 그래서 아까 그 위치 그 되지 않나 하고 아니냐고 이걸 붙여서 그래서 어렵다. 얘는 절대 위치로 다 계산을 해도 결국 이렇게 계산되고 상대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첨언하면 절대 위치랑 상대 위치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로프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한 후에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숫자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뭐 어쨌든 상대 위치로만 해석이 되는 어떤 벡터 값이잖아요 지금 x m과 x n에 대해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싹 더한 거에다가 밸류 벡터를 붙이잖아요. 근데 밸류 벡터에다가 아까 말한 게 여기에다가 r 세타로 회전시켜 버리면 이게 절대 위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으면 이제 절대 위치가 같이 빠져버립니다. 그게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안 좋다기보다는 뺐던 게뭐 동하는 말이죠. 네. 빼니까 좋다. 제가 읽었던 것들 중에 보면은 다이렉트 라마 3를 그냥 설명해 준 코드로 설명해 준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위에다가 가볼게요. 그래서 라마 3는 무조건 상대 위치만 보여요. 실험적으로 저는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밌긴 한데 어렵다. 이거 계산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 이해하려고 계산해가지고 왜 계속 절대값을 쓰는 아니 근데 그 계산은 나왔잖아요. 논문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 내가 먼저 이번에 근데 여기에 트랜스포즈하고 허리랑 키랑 또 아니 이거 똑같은 지금 뭐 상대 위치로 온 거예요? 로프 말고? 예. 그렇죠. Q에다가 더하고 K에다가 더하죠. 못 써요. 왜 Q? 그렇죠. 다 달라요. 그렇죠. 그게 절대 인베디랑 차이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델은 직접 더 주입해 줬으니까. 네. 근데 절대에선 그거를 간접적으로 학습해야 돼. 아, 뭔가 있나 보다. 그렇게.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 왔고요. 요 스케일러에서 제안을 해요. 요 현재 프리트레인에서 쓴 로프 세타 값을 알고 그리고 현재 가능한 토큰 값, 내가 지금 학습한 토큰 값을 알고 내가 요 정도까지 늘리고 싶다 하는 토큰 값을 알면 새로운 그 늘리려고 하는 모델의 세타를 정할 수 있다라는 식이 여기서 정의가 되고요.
그- 그러면 주변의 다른 모델들의 성능을 냈던 모델들에 적용이 되는 예? 뭡니까? 그러니까 실험 결과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좋아지더냐. 아, 근데 얘네 이 논문 낸 애들이랑 다른 기업에서 요 모델을 만들면서 이 세타를 그대로 이 식에 맞춰서 적용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모델 되게 별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이밸류에이션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많이 냈습니다. 어쨌든 얘네는 이 식을 따라서 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미나이 같은 대기업 그런 클로즈 모델 말고 오픈 소스 중에서 4밀리언까지 늘린 애들이 얘네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이런 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세타 값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네네. 우린 지금 8K 뭐 32K 이렇게 놀고 있는데 4밀리언 4M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또 혹시 이거 학습은 뭐 어떻게 해요? 학습은 몇 저도 엑셀랭스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K 이렇게 이렇게까지 늘리는 건 모르겠는데 15까지 늘리는 데는 10K짜리 학습 데이터만 있으면 외부로 간다고 낮출 때는 16K짜리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충분하다라고. 저건 많이 봤는데 이거 볼게요. 못 따라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하고 서텐스 엑셀은 셋값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4밀리언에 그게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렬을 시키려면 후에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뭐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밸리에이션 부강했다는 게 기존에 안 되던 모델을 부강시켜가지고 모델을 너무 그걸 평가했던 거 아니에요. 모델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버전이 높아진 거. 모델이 확실히 했던 거 같고 써봤을 때 근데 당시에는 정성평가도 이렇게 잘 안 돼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롱토큰 모델 찾을 때도 최근에 보니까 엄청 벤치마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모델 할 때도 그 벤치마크를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해요. 아까 버렸던 모델이 이거잖아요. 맞아요.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오. 아니 근데 역시 아니 그거 버렸던 게 262K였죠. 이게 성능이 더 낮아가지고. 요거 블로그에 되게 이런 내용을 많이 담아놔서 로우 컨텍스트를 잘 찾는 그러네요. 네. 오늘 찾으셨네. 보니까 벤치마크 중에 그 니드리너 헤이스택 안 쓰고 니드리너 헤이스택을 벤치마크화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안 봤어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더 적어놓은 게 있어요. 얘네는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으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략을 사용해서 이 롱 컨텍스트를 잡는 전략에 관한 논문인데 시간이 없어서 요것까지 하기는 너무 어렵고 이건 이제 그 기빈님께 더 잘하시거든요. 이걸 읽어봤는데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근데 쉬워요. 제가 그냥 다 말해드릴게요. 지금 아니 포즈는 내가 짝수 번째 토큰만 봤는데도 얘가 잘하네. 진짜요? 그래서 16K 모델이 32K 학습을 안 했는데 16K에서 짝수 번째 토큰만 보게 하고 32K를 했더니 이게 된다 뭐 이런 그럴까요? 신기하죠. 아이고야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고 이거는 참고 삼아 적어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수학적인 건 아닌데 지금 네, 그 원래 야안에서 네 그 정하잖아요. 구역을 이렇게 나눠놓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퍼플렉시티 기준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그 숫자를 정할 때 네. 그거를 뭔가 학습은 아니고 막 좀 휴리스틱하게 퍼플렉시티가 제일 낮은 숫자로 뭔가 정하고. 아, 그것도 윈도우는 N에 따라서 나 거기까지 잘 못 본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